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김용범 세무사입니다. 요즘 기사 보시면 다가오는 내년이죠. 2026년도부터는 가족간 매매하면 기존 대비해서 최대 10배 정도까지의 취득세가 폭탄이 나온다 라는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세무사님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그분들 영상 보시고 이제는 내년도부터는 이제 가족간 매매할 때 현미경으로 막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취득세 부분에서도 이제 폭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가족간 저가 매매는 사실상 좀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026년도부터는 가족간 저가 매매 시 취득세가 폭탄, 과연 진짜일까? 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족간 특수거래나 상속증여 등 승계 작업을 전문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밥만 먹고 맨날 하는 게 법령, 예판, 보도자료 이런 거 파는 거거든요. 항상 현미경으로 양자 단위로 세법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번 지방세 개편안도 하나하나 뜯어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뜯어본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년도부터 저가 매매 시 취득세 폭탄? 그렇지 않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되게 알차게 준비했거든요. 도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제대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이슈가 시작된 게 올해 8월 달에 행안부에서 낸 지방세 개편안부터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원래는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제 대가지급이랑 소득증빙 입증이 되면은 전액 다 유상으로 봐서 유상세율이 적용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제 가족 간 저가 매매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행안부에서도 이번 지방세 개편안을 내게 된 건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대가지급 다 했고 소득증빙을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이 시가 대비해서 이 지급 대가가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이 거래대금을 전부 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간주해서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가 10억 원이고 매매 금액이 7억 원이라고 한다면 이 시가 매매 금액 차이인 3억만 증여로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가 인정액 전체 10억 전체를 다 증여로 봐서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급 대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는 이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요. 그 시행령 개정안도 이번 11월 5일 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이 상증세법과 동일하게 그 기준점을 3억 원과 시가 인정액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 지방세 개편안에 대한 부분 살펴봤고요. 그럼 내년도부터는 이 가족 간 저가 매매 시 취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 규제 지역에 이 아파트를 기존처럼 딱 30% 낮춰가지고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율이 얼마일까요? 네, 그쵸. 전액 유상으로 봐서 3.3%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가 3,300만 원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내년도부터는 이 전액을 다 증여 취득한 걸로 간주하게 하면서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증여 취득세율은 유상 취득과 다르게 수중자 세대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 증여자 세대 주택수를 중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 주택수가 두 채 이상이라면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11.4%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인정의 10억 원 전체에 대해서요. 그렇게 되면 발생하는 취득세는 1억 2,400만 원, 거진 3.8배 정도의 취득세가 중과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요, 이 취득 거래 금액을 전액을 다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취득세가 무조건 중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 물건 지역이 규제 지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거래 행위를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기 때문에 3.8%의 세율이 적용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유상에 비해서 0.3%만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물건이 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 주택수가 이 저가 매매 주택수 딱 한 가지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번에 지방세 개편안으로 인해서 세액 증가 효과는 거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전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지방세법 개편안이란 적용했을 때 파급 효과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해칭 포인트겠죠.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 중과 피해갈 수 있는 방법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중요하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가족 간 저가 매매 시 취득세 중과 해칭 포인트 총 3가지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는요, 이 기준 금액에 조금 미달하게끔 거래를 하면 어떨까? 라는 점이에요. 사실은 여태까지도 이 가족 간 저가 매매 하실 때 이제 그 증여세를 부과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가의 30%의 안쪽에서 거래를 진행했던 게 대부분이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보죠. 이 개편안에 따르면 이 시가의 30%랑 3억 원 이 기준점을 적용한 이 7억 매매 금액부터는 증여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제 딱 기준점에 맞춰가지고요, 만약에 오늘 옛날 같았으면은 딱 7억 원에 매매할 거를 만약에 7억 1,000만 원에 매매한다면요, 7억 500만 원
7억 100만 원에 매매한다면요? 그러면 이 지방세법 개편안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이 기준 금액, 이 기준점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지방세법 법령에 따라서 증여를 간주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원래처럼 전액 유상으로 인정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대안은 이 거래대금을 옛날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되 옛날처럼 30%에 딱 맞추지 말고요. 그것보다는 살짝만 더 미달을 해서 진행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어찌 보면 첫 번째 방법보다도 조금 더 대범한 방법입니다. 매매 금액을요, 시가의 30% 3억 원 그 기준점보다 훨씬 더 낮게 잡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시가 20억짜리 아파트입니다. 마찬가지로 규제지역 안에 있어요. 자녀 단독 명의로 이걸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금 보조과 대출 규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매 금액을 3억보다 더 낮춰가지고 15억 원 주고 매매하려고 한 상황이다라고 전제를 해보죠. 그러면 취득세는 과표 20억이죠. 취득세율은 기준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액 증여에 해당해서 12.4%에 해당합니다. 취득세는 2억 4,800만 원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똑같은 거래인데 이 명의자만 자녀 단독이 아니라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공동 명의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취득세 과표가 20억인 건 동일합니다. 매매 거래 전체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이 매매 가격과 시가 차이가 5억 원이거든요. 근데 매수인이 2명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인당 기준으로 본다면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는 각각 2억 5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기준 금액도 인별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1인당 기준 금액을 산정하게 되면 3억 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가대가 차이가 전체 기준으로는 3억 원을 월등하게 초과한다고 하더라도요, 인당으로는 그 기준점에 미달하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취득세율은 유상세율 3.3%만 적용하게 돼서 취득세에는 6,600만 원만 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단독 명의로도 충분히 가능했지만 이제는 취득세 중과를 좀 막기 위해서라도 좀 공동 명의로 해둘 필요는 있겠다라는 불편한 점은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만 좀 감수하신다면은 이번에 그 지방세법 개정된 게 전혀 치명적으로 또는 큰 걱정거리로는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뉴스 기사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무슨 피상적인 어떤 의견들만 보고 내년도부터는 막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가족 간 매매 국세청에서 더 막 집요하게 본다는데 막 이런 카드라 통신 막 정보들만 가지고 너무 불안해하시면 진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다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팩트와 법령 기반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그렇게 걱정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에요. 사실 이 세 번째 방법은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양도물건의 소재지와 양도자 그리고 매수인의 개별적 특성들을 좀 활용하는 거거든요. 세부적으로 우선은 아까도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양도물건이 현재 규제지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애당초에 취득세 중과 이슈는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매매 거래를 했고 이 공동명의를 활용할 수도 없어가지고 이게 무조건 중과되는 증여취득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만약에 증여자, 그러니까 양도자죠. 양도자인 부모님이 만약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라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여를 본다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거든요. 딱 3.8% 기본 증여 취득세율만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로 인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유상으로 인한 취득세율보다 거의 올라가지 않게 되죠. 0.3%의 소액만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별적인 특성들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번에 개정안 나온 거 오히려 좋아, 역으로 이용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매수인 입장에서 내가 이미 다주택자야, 이미 2주택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경우에는 옛날처럼 유상으로 인정받아 버리면 조정대상 지역의 3주택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유산 취득세율 무조건 12.4% 적용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부모님은 1세대 1주택자야.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정 규정을 적용받아서 증여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취득세 중과가 안 되고 3.8%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되게 재밌죠? 만약에 제가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데 내년도에 가족 간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일부러 기준 금액을 더 초과해가지고 이거 증여에 해당하게끔 만들어 버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 10억 원짜리를 7억 원이나 6억 9천, 6억 8천에 일부러 그렇게 기준금액 낮춰가지고 매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무상취득으로 의지할 거잖아요. 그럼 난 오히려 옛날 규정 적용받아가지고 유상으로 인정되면 내가 다주택자니까 12.4%를 부담해야 되는데 개정 규정에 따라서 무상으로 인정받으면 부모님 주택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부모님은 1세대 1주택자잖아요. 그럼 3.8%만 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
막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는요, 내년도에 취득세가 개편되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유리한 케이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방법의 골자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물건의 종류, 위치, 부모님이나 자녀 세대의 주택수, 뭐 이런 종합적이고 개별적인 상황들을 살펴봐서 유연하게 접근을 하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페널티가 거의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예 피해 나갈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오히려 더 나아가서 개편된 지방세를 적용받는 게 훨씬 취득세 관점에서 유리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이 세 가지 방법을 기반으로 새롭게 접근해 보시면 오히려 이번에 가족 간 저가 매매 관련해서 바뀌는 취득세 개편안이 나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고요.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좀 요약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 지방세법이 개편되면서 내년부터는 가족 간 저가 매매 시 이 전체를 증여로 볼 가능성이 생긴 건 사실이다. 두 번째, 그러나 법령을 잘 살펴보면요, 모든 저가 매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것이 없고, 오히려 3억 이상 저가 매매를 하더라도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지나친 걱정하지 말자. 세 번째, 양도 물건의 종류, 그리고 지역 위치, 매도인 매수인의 주택수에 따라서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반대로 증여로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 이 다각도의 시뮬레이션은 꼭 필요하겠다. 오늘은 가족 간 매매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제 가족 간 매매를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되게 안타깝게 느끼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 가족 간 매매가 전혀 불법적인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부터는 정부에서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엄청나게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도 점점 해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 취득세 부분도 당장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증여상속 자산 승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장 좋은 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현재 지역에 토거제까지 묶여 있다면 토지거래가 승인받는 데만 해도 2, 3주는 좋게 걸리기 때문에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때를 놓쳐서 내년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 라고 하더라도 지나친 걱정은 절대 하지 말자. 방법을 찾다 보면 반드시 해결 방법은 나옵니다. 제 철칙이기도 하고요. 상담이나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캐파가 닿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달아주시거나 상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